우리 리엔이 23이었어요. 아, 참. 난에서 벗어 나가족들을 편히 살게 해주고 싶다는 꿈 하나만 고 한국 행기에 올랐지요. 남편 될 사람이 큰 염전지바들이라고 했어요. 하얀 소금밭 사진 보며 은밀에 꿈꿨지만 글쎄 도착한 곳은 희망이 아니 랏잔내 가득 한 외딴 바다 가마을이었어요. 숨막히는 공기뿐이었어요. 남편은 40 넘은 나이에 도시아버지 가생 선발라주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저와 눈 마주치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 혀어리 내쳐 럼장난 감조 립하거나 그 립만 그렸어요. 부부라기보다는 어색 한동거인 같았어요. 이 집 진짜 주인은 새카맣게탄 얼굴에 속모를 눈비 의시아버지였어요. 여기선 내가 왕이다. 내 말 한마디 에너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해. 시아버지, 한국 왔으니 등록해야 한 담여제 여권 과전하기를 금고에 잠갔다. 처음엔 절차게 건의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올려주지 않았어요. 고향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하자 쓸데없는 짓말고일이나 해 라며 소리쳤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느꼈어요. 이곳에 갇혔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새벽에 염전으로 끌려갔어요. 땡볕 하래고 무장화 신고 소금 산미는 온몸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소금물에 절어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소처럼 부리면서도 가끔 이상하게 챙겼어요. 어느 날 리에나 얼굴 타겠다. 이것서 하며밀진 모자 던져줬어요. 고맙다고 하려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어요. 며느리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며칠 뒤 염전에서 허리 펴는 듯이 아버지가 다 가와고생만 타며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격려인 줄 알았지만 섬뜩한 손길에 온몸이 굳었어요. 몸 피하자 힘들어 보여 주물러준 거야 라며 투 덜 댔어요. 그날 밤 그 불쾌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피하고 싶던 순간이 왔어요. 염전일로 녹초가 된 밤 남편은 장난감기차 만지다 일찍 잠들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술 취한 시아 버지가 들어왔어요. 리에나 나와 할 얘기 있어. 팔을 잡아 끄는 힘에 저항 할 틈 없이 금창고로 끌려갔어요. 문이 쾅 닫히 고비장이 걸리는 소리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겁에 질려 물었더니 술 냄새 풍기며 비릿하게 웃었어요. 내가 왜 이 집 애 왔는지 잊었나? 며느리를 는밥하고 빨래만 하는 개 아냐. 이제 진짜 역할을 할 때다. 그 말에 온 몸이 얼어붙었어요. 뒷걸음치자 내 뜻것을 르면 베트남 식구들 무사 하지 못해 라며 오르렁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 밤 차가 운소금 창고에서 제 세상 은산산 조각 났어요. 소금 묻은 옷 그대로 밤 새소리 죽여 울었어요. 남편은 재고 통을 알면서 도아버지 무 서워 이불 뒤 집어쓴 채 떨기만 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 후 그 축축한 창고는 제 모든 거랏 아가는 공간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밤마다 저를 불러 협박했어요. 가족들 무사하고 싶으면 따르라. 저항하려 하면 가족을 들먹였어요. 제 마음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쌓였어요. 참 이상한 건낮은 살갑게 굴었다는 거예요. 읍내에서 옷 이나 화장품 사다 주고 염전에서 그 늘에 쉬게 해줬어요. 리에나 이 찐빵 맛있다. 내 생각에 사왔어.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인 듯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를 소나기에 넣으려는 계산이었어요. 살아남으려 감정을 지웠어요. 그의 손길 닿을 때마다 눈 감고 베트남 어머니와 아동 생들 얼굴 떠올렸어요. 참아야 해. 언젠가 되갚아줄 거야. 스스로 다독였어요. 마을 사람들 은시아버지를 성실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며느리 잘 챙긴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의 중성에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어요. 새벽 3시 모두 잠든 틈 애해안 도로를 달렸지만 5km 모카오토바 이탄 시아버지에게 붙잡혔어요. 다시는 도망 갈 생각 마. 눈이 새빨개 진채 창고로 끌고 갔어요. 공포 애국에만 끄덕였어요. 그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어요. 1년 고통 속에서 버텼어요. 분노는 용암처럼 끓었지 만터뜨릴 방법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술 취한 시아버지가 또 창고로 끌고 갔어요. 넌 여기서 평생 갇혀 살아. 내 인생은 끝이야. 그 말의 절망이 바닥에 서무언가 깨어났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이 사람에게 되갚아주겠다. 생존 의지가 타올랐어요. 그의 약점을 찾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낡은 자개장을 유독 아꼈어요. 평소 잠가뒀지만 동생들 전화 후인 장롱을 열어 무언가를 들여다봤어요. 직감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구나. 어느 날 그 갓을 마시러 간틈에머리 핀으로 잠을 쇠를 열었어요. 안쪽에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뚜껑 열 자종이 냄새에 가혹끼쳤어요. 수십 권 통장 과장부가 아깝겠어요. 은행마다 다른 통장들, 복잡한 숫자들. 한국말 모르는 저에게 나득했어요. 그때 명절 때 보던 작은 아버지 이름 인원에 들어왔어요. 다른 동생들 이름도 계속 나왔어요. 엄청난 돈이 적힌 통장엔 시아버지 름이나 낯선 이름만 있었어요. 퍼즐 이맞춰졌어요. 그는 형제들 재산을 빼돌렸어요. 이건 그의 탐욕 일성이었어요. 전율이 등골을 탔어. 드디어 벗어날 길을 찾았어요. 입이 밀록의 의모든 걸문어 드릴 수 있겠구나. 장부 하나를 힘껏 쥐었어요. 세상 애알리는 대신 그가 사랑하는 돈 때문에 무너지게야 기로했어요. 그의 동생들을 이용해야 했어요. 문제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매일 지나가는 우체부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아저씨에게 고함치는 걸 봤어요. 아저씨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도 당한 게 있구나. 뭐든 걸거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염정 간 사이 마당에서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어요. 이 집 사람 나쁜 사람. 저 도와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아저씨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내 일다시옥에 쏘라고 했어요. 다음 날 장부 중동생들 이름과 금액 2~3명 한 부분을 낡은 카 메라로 찍었어요. 메모리 카드를 아저씨에게 주며 사진 의린화 해동생들 주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발신인은 모르게 해주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며칠 뒤 저녁에 시아버 지가 술 마시고 있을 때 과 이를 깎아줬어요. 아버님, 우리 염전 대단해요.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가 으쓱했어요. 그때 치명타를 날렸어요. 근데 작은 아버님들은 왜 힘들어 보이실까? 장남이던 벌어도 동생 안 도와도 되나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동자에 경계심이 번쩍였어요. 내 집안일에 뭘 한다고 짓거려. 술상을 뒤엎을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그는 금고를 매일 확인하고전 화벨에도 놀랐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의탐욕일성 은서서히 무너졌어요. 동생들이 사진 받고 들이닥쳤어요. 형님,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우리를 속였어? 장부사본 던지며 소리쳤어요. 시아버지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서 굴러먹은 종이 믿어? 끝까지 발뺌지만 동생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고성 과멱살잡이까지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뜯어말렸어요. 그의 위신은 하루아침 애무너졌어요. 형제들 돈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는 모두를 의심하면한 리쳤지만 결국 저를 겨냥했어요. 내 짓이지. 다시 창고로 끌고 갔어요. 모진 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그의 몰락 이 코앞이었으니까요. 저 아니에요. 아버님 욕심이 이걸 망친 거예요. 그는 불안해하며 흔들렸어요.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빠졌어요. 매일 술에 절어 괴로워했어요. 동생들은 소송을 걸었고 그의 재산 빼돌리기와 세금 탈루까지 드러났어요. 국세 청조사까지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 은경멸했고 그를 칭찬하던 이들은 배신감의 치를 떨었어요. 그는 모든 재판에서 졌어요. 염전 소유권 을잃고 수십억 세금 폭 탐맞았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는 술에 취 해마을을 해 매명원망을 퍼부었어요. 이 모든 계제 탓이라 했지만 왜 무너졌는지 끝내 몰랐어요. 어느 오후 빨래 걷다 비틀거리는 그를 봤어요. 초췌한 얼굴로 무릎 꿇으며 빌었어요. 리에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난 세월의 분노가 쌓였지만 그의 비참한 모습, 애아무 감정 도안들었어요.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하세요. 그를 지나 처집을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중에 그는 모든 걸 잃고 그 소금창 고에서 홀로 지낸다고 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지옥에 갇힌 거예요. 남편과도 이혼했어요. 그는 끝까지 아버지만 찾는 허수아비였어요. 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가진 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 땅에서 새 삶은 두려웠지만 소 금창고이어 둠을 이겨낸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어요. 도시로 나왔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이혼과 정착을 자기 일처럼 도와줬어요. 그는 인같은 분이었어요. 베트남 가족 과연락 닿을 때 전화 넘어서로 울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 못 잡은 걸 미안해하며 눈물 흘리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상처 가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짠 음식 냄새 나바다까지 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아요.
극이 어근제 가을 만화강 한지 증명하는 훈장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이게 정말 원했던 결과일까?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요. 그의 추악한 욕심을 비추는 거울을 놓았을 뿐이에요. 그는 자신의 욕심에 잡아먹혔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삶은 때론 무겁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요.